홍보 본부장으로서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 관련해서 특이사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홍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원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임팩트 있고 정말 나가서 언론화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런 사항, 임팩트 있는 사항으로 공개해서 발언이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화된 사전에 조율된 그런 개념으로 되면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발언하는 상당수 내용이 기존에 발언했던 내용들이 중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을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관련 특이 동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 공무원 채용 관련, 부동산 폭등 관련, 또 공시생 관련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에 상당한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달빛 기사단 이런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사례에서 첫 번째는 문골 오소리가 중에 일부가 전향 선언을 하고 있다. 문골 오소리인데 전향한다. 이런 내용으로 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너무 힘들다. 청원에도 귓구멍으로 듣는 척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 철회하고 민주당은 내적이다. 이런 쪽으로 일부 나가고 있고 일부에서도 지쳐가는 문파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시생 커뮤니티 공드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공드림이 한 72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관련해서 이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느린다 해놓고는 실제 비정규직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은 말만 하는 정치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디젤 매니아라는 그 비슷한 84만의 커뮤니티 공무원 관련해서 자격증을 줘서 공무원 채용에 우선 그걸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 아니냐 이런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생 유튜브는 별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까지는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들 어떤 야당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강남 비강남 양극화 넘어선 초양극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말로만 한 서민 쇼만 하는 기족 문정부 40페이지 정시페이지 학종학대에 있어 강남 부동산 성장까지 하나 빼놓을 게 없는 해서 쫙 굉장히 많이 1순위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 네이버 댓글 분위기도 최근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지지율 70% 넘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도 쫙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을 말씀드리고 동성애 관련도 있고 또 부동산 카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열흘 됐거든요. 열흘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저들이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범법자를 정부가 만들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돼가고 앞으로 이게 상당히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우리가 도움을 주자고 정부에서 했는 부분인데 이게 급격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흡수를 못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15% 이상의 대통령이 어제 아래 말씀했던 대로 15% 이상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을 때는 전 근로자의 임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공무원에서부터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그러면은 생활임금이라고 우리가 지칭했던 부분이 양극화가 더 많이 심화가 된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누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가늠을 못 해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다음 주에 한노에서 아마 그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쉽게 30인 이하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면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요 특례업종까지 전부 다 풀자고 합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지 저는 노동자 출신 의원이면서도 거기에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이 부분이 52시간이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기업이 해외 그 이전이 가수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 근래에 기업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해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단위 노조위원장하고 근로자들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거.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OT를 하지 않고는 생활에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급격하게 갔을 때 이걸 기업들이라든지 이 사회가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봤을 때 아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고 우리가 저희 당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정책 라인에서요 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라든지 사회 구성원들한테 철저한 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 당 입장을 명확하게 그 기조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정책이 거기에서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그건 국가를 좀먹는 국회의원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말 청년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도 0.1%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보조 지표인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면은 21.6%로 2015년 지표 작성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새 정부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정말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그로 인해서 그나마 열악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마저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은 새 정부의 기업애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업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기업 의욕 꺾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보다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을 대하는 태도가 환경부에서는 생태 보존이라는 보존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물은 이용을 해야 되는 치수의 대상이고 또 안전을 또 도모해야 되는 또 치수의 대상입니다. 이수와 치수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어나된다면 입지 규제는 보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에게 보다 싼 땅에 기업 입지를 구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를 올려서 그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기업의 시설 확장을 얽매입니다. 한 예로 이천에 지금 뭐 잘 나가는 건강식품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터 닦아놓은 공장터에 1000명 고용의 새로운 공장을 확충을 하려고 이미 다 사전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갑자기 새 정부 들어와서 그 지역이 특별대책구역이라는 이유로 지금 환경부로부터 불가하다라는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1000명의 고용기회가 사라질 지금 현상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통해서 총리님께 그쪽에 가서 한번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즉각 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일자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말뿐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아니고 현실적인 규제, 현실적인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바로잡아. 현 정부의 외교 무능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위안부 합의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이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굴욕 외교라 비판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결국 찜찜하게 봉합되었습니다.
무턱대고 합의 파기를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처사를 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처리도 그렇습니다. 일본 측 사과 미흡하다고 우리 예산으로 10억엔 조성 처리 방안 협의하겠다고 입장 발표했지만 고노다로 외무상은 발표 직후 합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합의 깰 때 생기는 부작용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강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서 합의를 곧 깰 듯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듯이 그렇게 계속 처신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명분에 집착해 기존 외교안보 현안들을 적폐로 몰아놓고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 이런 일방적 대응으로 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제대로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이 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과연 국익에 우선되는 건지 현 정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런 자세가 무엇인지 현 정부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촉구합니다. 문골 오소리인데 전향한다 이런 내용으로 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너무 힘들다. 청원에도 귓구멍으로 듣는 척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 철회하고 민주당은 내적이다 이런 쪽으로 일부 나가고 있고 일부에서도 지쳐가는 문파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시생 커뮤니티 공드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공드림이 한 72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관련해서 이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느린다 해놓고는 실제 비정규직 들어가다 보니 하나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은 말만 하는 정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디젤 매니아라는 그 비슷한 84만의 커뮤니티 공무원 관련해서 자격증을 중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을 뭐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관련 특이 동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최저임금 관련, 공무원 채용 관련, 부동산 폭등 관련, 또 공시생 관련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에 상당한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젊은 층과 달빛 기사단 이런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사례에서 첫 번째는 문골 오소리가 중에 일부가 전향 선언을 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지지율 70% 넘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도 쫙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동성애 관련도 있고 또 부동산 카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열흘 됐거든요. 열흘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저들이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범법자를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에 우선 그걸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 아니냐 이런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생 뭐 유튜브는 별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까지는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들 어떤 야당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강남 비강남 양극화 넘어선 초양극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말로만 한 서민 쇼만 하는 기족 문정부 사시 폐지 정시 폐지 학종 학대에 있어 강남 부동산 성장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해서 쫙 굉장히 많이 1순위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 네이버 댓글 분위기도 최근에 홍보 본부장으로서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 관련해서 특이사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홍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원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임팩트 있고 정말 나가서 언론화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런 사항, 임팩트 있는 사항으로 공개해서 발언이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화된 사전에 조율된 그런 개념으로 되면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발언하는 상당수 내용이 기존에 발언했던 내용들